안녕하세요. 코인해적단 선원 여러분, 코인해적단 강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인해적단을 설립 초기부터 많은 분들이 영상 강의를 원하셔서 드디어 이제야 강의 영상을 찍게 되네요.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가장 큰 딜레마는 난이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고급자 버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였는데 강의가 너무 어려울 경우 애초에 시작조차 하기 두려워 시작을 안 해버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캔들의 시가, 고가의 개념부터 담기에는 너무 기초적인 것들이라 듣는 당사자들 또한 배울 게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매매 전략은 셀 수 없이 많고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지 계속 고민한 결과 이 시장은 결국 사람들의 심리로 인해서 움직인다는 점, 그렇기에 가장 기본이 되고 많은 분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창의력 있는 매매를 추후에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아예 모르는 사람과 매매를 어느 정도 해본 사람들까지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확신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야든 기본기가 충실히 다져져야 활용 범위 또한 무궁무진하게 커질 겁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 기본기를 충분히 익히고 우리 코인해적단 선원분들이 코인해적단의 모토처럼 세상의 모든 코인을 약탈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끝난 것이 아닌 이제 시작이지만 3km 달리기 경주를 하였을 때 다른 이들은 맨몸으로 3km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선원분들은 최소 오토바이 정도는 타고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유리하게 밸런스 붕괴된 상태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노트를 꺼내 들고 강의의 중요한 내용들을 필사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강 오류입니다. 첫 번째 강의인 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오류입니다. 제 경험에만 의존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2,000명 이상의 회원을 관리하며 느낀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습니다. 1-1 자산분배 오류. 우리가 투자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자산분배입니다. 먼저 제 트레이딩 첫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트레이딩을 5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초심자의 행운 덕분인지 일주일 만에 300만원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3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을 목표로 다시 달렸었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1000만원을 결국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큰 욕심이 생겨서 이제 이 1000만원을 가지고 3000만원을 목표로 트레이딩을 하던 중에 손절을 크게 하여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500만원으로 트레이딩을 하다가 결국 청산의 결말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첫 50만원으로 300만원, 수익률 600%, 두 번째 300만원으로 1000만원, 수익률 330%, 총 수익률은 약 1000%였고 손실률은 1000만원으로 500만원, 마이너스 50%, 500만원으로 청산, 마이너스 100%, 총 손실률은 마이너스 150%입니다. 총 트레이딩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약 850% 수익률인데 결국 빵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 구력이 쌓여도 맨땅에 헤딩을 하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는 이유는 대부분 이 자산분배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50만원으로 300만원을 벌었을 때 300만원 중 수익금 250만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다시 50만원으로 했더라면 시드를 청산당했더라도 250만원이 남았을 겁니다. 아무리 욕심이 크더라도 50%는 빼놓고 150만원으로 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왜 일어날까요? 50만원으로 300만원을 버는 순간 내가 투자에 재능이 있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법을 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첫 경험의 수익률이 클수록 이 생각은 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청산을 당하면 이제는 진짜 제대로 해봐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반년, 1년, 3년 점점 트레이딩 구력은 길어지지만 수익은커녕 손실만 커졌을 겁니다. 아직 경험이 적어서 자신한테는 해당이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회원님들을 2,000명 이상 관리하며 99% 이상이 공통적으로 실수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욕심을 이제 어떻게 내려놓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제 대답은 처음부터 자산분배를 해놓고 트레이딩을 시작해라 입니다. 예시로 투자를 1000만원으로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로만 사용할 은행 계좌에 1000만원을 넣습니다. 두 번째, 500만원 즉 50%를 거래소에 입금합니다. 세 번째, 거래소 시드 중 25%를 선물 계좌에 넣습니다. 네 번째, 레버리지를 고정합니다. 이 네 가지 사항만 지켜도
욕심을 내려놓음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경험을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닌 시장 경험입니다. 당장 눈앞에 수익률을 쫓아도 경험이 없으면 언젠가는 청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투자 금액이 10만원이더라도 자산 분배 전략부터 철저히 짜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하지 않는 쪽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 같은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가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고 이 투자 시장과 매우 유사한 면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신경 쓰시면서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을 꼭 체크하시면서 성장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2 매매 기법의 오류. 다들 매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 특별한 매매 기법이 있을까 유튜브, SNS 등 이곳저곳 찾아보며 연구하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초보 시절의 저 또한 고수들만 알고 있는 매매 기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하여 유명 유튜버들의 기법, 선물 거래의 신, 원효띠의 매매 기법, 각종 유명 서적 등을 보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법들을 아무리 연구해도 수익률에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기법들이 머릿속에 섞여 분석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충분히 쌓인 지금의 저로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어드릴 수 있는데요. 매매 기법에 정답이 없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매매 기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대중에게 공개가 되면 트레이딩의 시장 특성상 그 매매 기법은 더 이상 시장에 먹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은 결국 내가 돈을 벌고 있으면 누군가 잃는 사람도 존재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은 참여자들의 심리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결정되는데 그 매매 기법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경우 먹히게 될까요? 그리고 진짜 비결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대중들에게 쉽게 공개를 할까요? 이 강의를 듣는 누구라도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경험입니다. 어느 정도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트레이딩에서 어떤 매매 기법으로 어떤 이론을 사용하는지 보다 중요한 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입니다. 결국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대응과 전략, 그걸로 다져진 직감이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프리미어리그 노장들이 신체 능력이 훨씬 좋은 신인들보다 축구를 훨씬 잘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올 강의들을 전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제가 전업 트레이더로서 성장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강의보다 심오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결국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트레이딩 경험에서 느낀 고민들을 통해 회원님들의 간접 경험이 쌓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빠른 시일에 실력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의 가장 큰 메리트는 개념 설명만 나열한 것이 아닌 제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느낀 고통과 환희, 즉 제 트레이딩 성장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어떤 강의보다 좋은 방향으로 회원님들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3 노력의 오류. 많은 회원님들과 대화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 중 하나인 노력의 오류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냥터에 A, B, C, D 남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멧돼지를 잡아서 멧돼지 고기를 먹기로 하였습니다. A는 멧돼지를 잡으려고 총을 이곳저곳 알아보다 할 일이 생겨서 그만두었습니다. B는 총까지 구매해 멧돼지가 있는 곳이 가기 귀찮아 그만두었습니다. C는 산까지 가서 멧돼지를 잡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D는 멧돼지까지 잡고 도축하고 바베큐기까지 해 먹고 정리까지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 B, C, D 중 누가 보더라도 D가 노력을 더했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A, B, C, D 모두 자기 자신은 진심으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맹점은 A, B, C, D 모두 노력의 역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회사가 끝나고 회식을 해야 된다. 주말에 회사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휴식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자영업 365일 식당을 하면서 틈 날 때마다 트레이딩 공부를 할 것입니다. 5년 동안 매매를 했는데 실력이 안 는다고 말을 하였을 때 정말 내가 노력을 했는지를 냉정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초, 중, 고 대학교를 나와서 취준생까지 약 20년의 시간을 투자하여 직장에 다니게 되는데, 그 이유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정작 돈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금융 쪽에 대해서는 그만큼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각자 회사, 개인적 사정 등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들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성장은 언제 할까요? 효율을 따질 거면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고 나서 따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매매를 오래 하였는데 실력이 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취업이나 내 꿈을 위해 쏟은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노력의 역치를 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투자를 하며 사람 자체가 갱생된 케이스이고 아무런 재능이 없는 저 또한 할 수 있었기에 여러분들 또한 할 수 있게 제가 곁에 있을 겁니다. 노력의 역치가 올라가 있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할 것이고, 이건 트레이더의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4 수익률의 오류. 트레이딩을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점은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함일 겁니다. 세상에 투자할 건 너무 많습니다. 금, 주식, 오일, ETF, 펀드, 은행, 부동산, 비트코인. 회원님들은 이 많은 금융상품들 중에 비트코인을 택하였고, 비트코인을 택하신 분들은 저와 가치관이 비슷하여 이 강의까지 듣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일 겁니다. 증권사에 있는 풀업 트레이더들의 보통 연간 수익률은 10%에서 20%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기관의 돈을 운용하기에 시드가 커서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을 보았을 때 1년에 10에서 20% 수준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는 10억을 벌고 싶은데 1년에 10에서 20% 수준으로 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결국 금융투자는 시드가 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하게 되면 레버리지를 통하여 하루에 10에서 30%를 처음 하는 초심자 또한 얼마든지 낼 수 있게 됩니다. 증권사 기관 투자자와 비교하였을 때 기준의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1년에 10에서 20%의 수익률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10에서 30% 수익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하루 20%씩 꾸준히 수익을 본다면 10억까지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50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복리라는 개념을 초보한테 적용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람입니다. 1-1 자산분배 파트에서 자산분배를 하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의 경험을 오래 쌓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드가 우상향하지 않고 우하향하는 이유들 중 하나가 하루 3% 복리의 기적, 하루 1% 복리의 기적 등 이런 수익률적인 수치들에 의존한다는 점이죠. 우리는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딩의 중요한 점은 수익률적인 수치로 롱숏을 결정하는 게 아닌 차트를 분석하여 나온 결과로 내놓는 것이죠. 예시로 하루 3%의 복리를 체험하고자 할 경우 차트 상황이 좋지 않아 하루 3%를 못 채우는 경우가 생기는 날도 올 겁니다. 그렇지만 하루 3%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트레이딩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해놓은 기술적 분석의 원칙이 깨지게 됩니다. 1-1 파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비 효과로 사소한 것이 깨지게 됨으로써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파장으로 악순환의 열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원칙을 깨서 수익을 본 좋은 기억이 남을 경우 원칙은 이제 원칙이 아니게 됩니다. 일관성이 무너지는 순간 운이 좋게 살아남더라도 결말은 결국 청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은 시드가 1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 사이입니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자산 분배도 하지 않을 뿐더러 레버리지 또한 크게 키우면서 수익률적인 욕심을 부립니다.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F1 선수가 있는데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선수 A와 브레이크 있는 선수 B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A 선수가 초반에 엄청난 속도로 달리며 B 선수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 사고가 나고 B 선수가 결국 목표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눈치채셨나요? 여기서 A 선수는 초보 트레이더이고 B는 프로 트레이더입니다. 브레이크는 리스크 관리이고 사고는 청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국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점을 향해 달려야 하기에 장거리 주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없이 장거리 주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시드가 아무리 적더라도, 목표 금액이 크더라도, 돈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브레이크는 밟아가며 트레이딩을 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 안에는 자산 분배나 레버리지 고정 등을 통한 수학적 오류를 제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켜졌을 때 차트를 공부하고 실전 경험을 쌓으며 이런 일관성이 유지될 경우 이때 직감이 생기는 겁니다. 저의 트레이딩 스토리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를 처음 시작하고 3개월에서 4개월 차쯤에 이제 마음먹고 좀 크게 돈을 벌어보겠다고 집을 사기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돈 중 5천만 원을 거래소에 넣고 트레이딩을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5천만 원이 1년 후에 10억이 됐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2000%죠. 그때 저는 그 누구보다 기고만장했고 트레이딩에 관해서 자신 있다고 어딜 가든 큰 소리를 떵떵 치며 다녔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 능력으로 10억을 벌었으니 그럴만도 했지만 그러고 나서 한 달 안에 결국 한 번에 청산이 됐습니다. 이때의 매매 전략은 그냥 무지성 물타기 전략이었고 약익절 올 청산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방식이었지만 매우 운이 좋아서 1년간 살아남으며 돈을 벌었던 겁니다. 자산 분배도 안 되어 있었고 복리로 욕심도 부렸고 계속 시드를 밀어넣은 사람의 결말이었죠. 그러고 나서 3년에서 4년 동안 저 10억을 벌었던 기억 때문에 트레이딩을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 돈을 날리며 어느 순간 잃은 돈조차 1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10억은 제 돈뿐이 아니라 가족, 친구 등 모든 인맥과 대출 기관을 동원하여 올인하여 잃은 금액이었죠. 위의 내용은 저의 투자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주관적인 이야기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회원 2,000분 이상 상담하며 99%가 예전에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게 나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만큼 극단적으로 돈을 많이 달린 분은 거의 없었지만 결국 브레이크가 없었기에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태로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업으로 있다 보니 주위에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는 사람 3명 정도 있는데 그들은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모두가 리스크 관리를 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며 경험을 쌓고 직감을 늘리는 게 정답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모든 방식들과 결국은 일맥상통합니다. 이 시장이 무한한 기회를 주는 것은 맞지만 결코 이 시장을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큰 돈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원님들은 반드시 돈을 잃는 사람이 아니라 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제가 함께 존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 분배와 레버리지를 고정을 통하여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자. 두 번째, 세계 최고의 매매 기법은 없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며 허황된 꿈을 쫓는 것을 버리자. 세 번째, 어떤 분야든 노력 없는 성공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일관성 있게 꾸준히 노력을 하자. 네 번째, 수익률에 집착하여 본질적으로 차트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뇌동매매를 하지 않게 하자. 이 정도로 오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면 이 영상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마인드를 컨트롤하시면서 정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코인의 덕단 차티스트가 되는 법 강의 제1강 오류였습니다. 2강부터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